안녕하세요. 북스텔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드디어 빨간머리엔 마지막 시간입니다. 몇 달에 걸친 대장정을 마치려니 시원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오래 기다려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 35장 힌스에서의 겨울. 주말마다 집에 다녀오면서 앤의 향수병은 점차 가라앉았다. 에이벌리 학생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새로 생긴 기찻길을 따라 카모디에 갔다. 다이애나와 다른 에이벌리 친구들이 마중을 나왔고 소녀들은 제잘거리며 에이벌리로 함께 갔다. 금요일 저녁, 저 멀리 에이벌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향해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가을 언덕을 활보하는 건 앤에게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길버트 블라이스는 거의 매번 루비 길리스와 함께 걸으며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었다. 루비는 아름다운 숙녀였고 스스로도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커다란 푸른 눈을 지닌 루비는 뽀얀 얼굴과 보기 좋게 살집 있는 몸매를 지녔다. 웃음이 많고 쾌활했으며 성격도 좋았다. 그래도 난 루비는 길버트가 좋아할 만한 타입은 아닌 것 같아. 제인이 앤에게 말했다. 앤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에이블이 장학금을 준다 해도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낼 생각은 없었다. 그럼에도 길버트 같은 친구와 함께 책, 공부, 목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앤은 길버트가 야심 있는 아이라는 걸 알아봤다. 루비 길리스는 길버트와 그런 대화를 주고받을 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앤은 길버트에게 유치한 애정 따위는 느껴본 적이 없었다. 앤은 남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료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사교성이 뛰어난 앤은 여자 친구들이 많았지만 남자친구란 판단과 비교의 폭을 넓혀주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길버트와 함께 기차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간다면 그 아이와 함께 상쾌한 들판과 고사리가 핀 오솔길을 바라보며 새로운 세계와 그 안에 담긴 희망과 열정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다. 길버트는 명민한 청년이었고 자신만의 관점이 뚜렷했으며 최고의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매진할 줄 알았다. 루비 길리스는 제인 앤드루스에게 길버트가 하는 말은 절반도 못 알아듣겠다고 말했다. 길버트의 말투는
앤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하는 말버릇과 비슷한 구석이 있었고, 서적이나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니 따분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학교에서 앤은 친한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신처럼 생각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이었다. 장밋빛 발그레한 보르진인 스텔라 메이너드와 꿈꾸는 소녀인 프리실라 그랜트와도 친해졌다. 프리실라는 하얀 얼굴과 고상한 인상을 지녔지만 발랄하고 재미있는 아이였다. 생기 발랄하고 검은 눈동자를 지닌 스텔라는 앤만큼 밝은 성격을 가졌고 무지개와 같은 다양한 상상을 좋아하는 소녀였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자 에이벌리 학생들은 금요일이 되어도 집에 가지 않고 공부에 매진했다. 그 무렵 퀸스 학생들은 성적 순으로 반이 나뉘었고 한번 정해진 성적 순위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학생들은 몇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다. 매달 후보자가 길버트 블라이스, 앤 셜리, 그리고 루이스 윌슨, 이 세 사람으로 좁혀졌다는 것이었다. 에이브리 장학금을 누가 받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했지만 후보자는 6명 정도로 추려졌다. 루비 길리스는 퀸스에서 가장 예쁜 여자아이로 인정을 받았고 2학년 수업을 듣는 1급 과정에서는 스텔라 메이너드의 미모가 가장 돋보였다. 앤 셜리를 꼽는 아이들도 덜어 있었다. 차분하고 사려 깊은 제인 앤드루스는 가정학 수업에서 돋보였다. 심지어 조시 파이도 입만 열면 얄미운 아이로 퀸스에서 이름을 떨쳤다. 이처럼 스테이시 선생님의 옛 제자들은 상급 학교에 가서도 저마다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앤은 성실하게 공부에 매진했다. 길버트와의 경쟁은 에이벌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치열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경쟁이 오래됐다는 걸 주변에선 눈치채지 못했다. 미운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앤은 더 이상 길버트를 짓누르기 위한 경쟁은 하지 않았고 훌륭한 라이벌을 만나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울 뿐이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값어치 있지만 설령 진다고 해도 분해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틈틈이 여유를 즐겼다. 앤은 짬이 나면 너도밤나무 집에 가서 저녁을 먹거나 조세핀 베리와 교회에 갔다. 조세핀 베리는 연세가 많았지만 검은 눈동자는 여전히 날카로웠고 독설도 여전했다. 하지만 앤에게 톡 쏘는 말을 하는 일은 없었는데 이 까다로운 노인에게 앤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조세핀 베리가 말했다. 애는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 다른 소녀들은 다들 하나같이 똑같거든. 하지만 애는 무지개 같은 면이 있어. 그리고 저마다의 색깔이 참 곱지. 애니 어렸을 때처럼 재롱을 부리진 않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이야.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이 간다니까. 다시 따뜻한 봄이 슬그머니 찾아왔다. 눈이 아직 덜 녹아 황량한 에이벌리에는 메이 플라워들이 분홍빛깔로 꽃을 피웠고 푸른 새싹들도 숲과 시냇물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하지만 샬롯타운에는 온통 시험 생각과 시험에 관한 이야기뿐인 퀸스 학생들이 북적댈 뿐이었다. 애니 말했다. 이번 학기가 끝나간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이번 겨울은 공부며 수업이며 정신없이 보낸 거 있지.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엔 시험이잖아. 난 가끔 말이야. 시험이 인생 전부인 것 같다가도 밤나무에 커다란 봉오리가 피어오르는 걸 보거나 길 끝자락에 안개처럼 푸른 공기가 감도는 걸 보면 과연 시험이 전부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 앤을 찾아온 제인, 루비, 그리고 조시는 생각이 달랐다. 이들에겐 다가오는 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밤나무의 꽃봉오리나 5월의 아지랑이와는 견줄 바가 못 되었다. 낙제할 걱정이 없는 앤이니 시험 따위를 얕잡아봐도 되겠지만 시험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한다고 믿는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감상적인 여유를 부릴 수 없었다. 제인이 한숨을 쉬었다. 난 지난 2주 동안 7파운드나 빠진 거 있지?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소용없어. 난 걱정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교사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 아참, 앤,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길버트가 메달을 받을 게 확실하대. 에이브리 장학금은 에밀리가 받을 것 같고. 앤이 웃었다. 그럼 난 내일이 되면 정말 기분이 우울할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초록지붕집 아래 골짜기에서 보랏빛 제비꽃들이 피어오르고 앙증맞은 고사리들이 오솔길에서 싹을 틔우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장학금을 받든 못 받든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어. 난 최선을 다하는 즐거움이 뭔지 깨달았거든.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도 좋지만 설령 실패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의미 있다고 생각해. 얘들아, 시험 얘기는 그만하자. 저 집들 너머로 펼쳐진 연녹색 하늘을 좀 봐. 그리고 에이벌리 너도밤나무 위에 보랏빛 하늘은 어떨지 상상해보렴. 도시의 지붕과 첨탑 너머로 저녁 노을이 드리웠고 애는 젊은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낙천적인 생각들을 황금실에 꿰어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앞으로의 나날에서 펼쳐질 모든 가능성들은 장밋빛을 터였다. 시간이 갈수록 약속의 장미가 한 송이씩
영원히 시들지 않는 화관으로 엮어질 테니. 36장 영광과 꿈. 시험 결과가 퀸스의 게시판에 공지되는 날 아침, 앤과 제이는 함께 걷고 있었다. 제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시험은 끝났고 적어도 합격선을 넘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제이는 더 이상 고민할 바가 없었다. 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없었기에 불안감도 없었다. 한편 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말이 없었다. 10분 후면 누가 메달을 탔고 에이브리 장학금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될 터였다. 제인이 말했다. 둘 중 하나는 네가 받겠지, 앤. 아니야. 에이브리 장학금은 기대 안 해. 다들 에밀리가 받을 거라고 하던걸.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게시판을 보러 가지 않을래. 난 여자 탈의실로 바로 갈게. 제인, 네가 게시판을 보고 나한테 알려줘. 우리의 오랜 우정을 걸고 부탁할게. 만약 내가 못 받았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알려줘야 돼. 꼭 그렇게 해줘. 제인이 진지한 얼굴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런 약속은 불필요한 것이 돼버렸다. 제인과 앤이 학교 현관 계단에 도착할 때 복도를 가득 메운 남자 아이들이 길버트를 어깨에 태우고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길버트! 메달 획득! 만세! 순간 앤은 패배감과 좌절감으로 가슴이 아려왔다. 이렇게 앤은 지고 길버트가 승리하는구나. 매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앤이 메달감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던 매슈가 아니던가.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앤 셜리, 축하해. 에이브리 장학생. 두 사람이 여자 탈의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제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앤,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정말 멋지다. 여학생들이 앤 주변으로 우르르 몰려와 웃으며 축하해줬다. 친구들은 앤의 어깨를 토닥였고 힘찬 악수를 건네기도 했다. 여기저기서 앤을 끌어안고 손을 잡아주었다. 그 와중에도 앤은 제인에게 속삭였다. 매슈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야. 당장 편지를 써야겠어. 그 다음으로 중요한 행사는 졸업식이었다. 졸업식은 대강당에서 열렸다. 매슈와 마릴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의 두 눈과 귀는 오로지 단상에 오른 한 아이에게만 향해 있었다.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키 큰 소녀는 발그레한 두 뺨과 총기 어린 눈을 갖고 있었다. 이 소녀는 가장 멋진 고별사를 낭송했고 사람들은 저 아이가 에이브리 장학생이라고 쑥덕였다. 앤이 고별사 낭송을 마치자
매슈가 대강당으로 들어온 후로 처음으로 입을 열고 마릴라에게 속삭였다. 마릴라, 저 아이를 키우길 잘했지? 네, 그래요. 잘했다고요. 오라버니는 사람을 약올리는 재주가 있어요. 두 사람 뒤에 앉아있던 조세핀 베리는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며 마릴라의 등을 콕콕 찔렀다. 애니 자랑스럽죠? 나도 그래요. 그날 저녁, 애는 매슈 마릴라와 함께 에이벌리로 돌아왔다. 4월 이후로는 집에 들른 적이 없었기에 애는 집이 너무나도 그리웠다. 사과꽃이 피어났고 세상은 상쾌하고 명랑했다. 아이에나는 초록지붕집에서 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얀색 벽지가 발린 앤의 방에는 마릴라가 창틀에 놔둔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앤은 하얀 방을 둘러보며 행복한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다이애나, 집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저 분홍빛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전나무를 보는 것도 너무 좋아. 흰색 과수원과 오랜 친구인 눈의 여왕까지도 말이야. 민트 향이 감미롭지 않니? 저 월계꽃은 음악과 희망, 기도가 한데 어우러진 것 같아. 무엇보다 다이애나, 널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뻐. 다이애나가 삐진 듯 말했다. 난 네가 스텔라 메이너드를 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조시파이한테 다 들었어. 조시파이가 그러는데 너랑 그 애랑 완전 친하다면서? 애니 웃으며 6월 백합 꽃다발을 다이애나에게 던졌다. 스텔라 메이너드는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빼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친구야. 그 딱 한 사람은 바로 너야. 다이애나, 난 예전보다 널 더 사랑해. 그리고 너한테 쏟아낼 이야기도 한가득이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여기에 앉아 널 보기만 해도 참 좋다. 난 내일 과수원 잔디밭에서 2시간은 뒹굴고 있을 거야.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정말 수고했어, 앤. 이제 에이블이 장학금을 탔으니 교단에 서는 일은 없겠구나. 응, 없어. 난 9월에 레드먼드 대학에 갈 거야. 멋지지 않니? 그때쯤이면 다른 목표들이 생겨나겠지? 제인이랑 루비는 교사가 될 거래. 우리 모두가 졸업했다는 게 근사하지 않니? 아이에나가 말했다. 제인은 뉴브리지 학교 이사회에서 벌써 연락이 왔대. 길버트도 교사가 된다고 하더라. 물론 그래야겠지. 그의 아버지가 내년엔 대학에 보내줄 만한 여유가 없으실 테니까. 자기 스스로 벌어서 갈 모양이야. 에미스 선생님이 관두시면 길버트가 여기 와서 가르칠 것 같아. 애는 당황스럽고도 아리송한 기분이 들었다. 애는 처음 듣는 소식이었다. 길버트도 레드먼드에 같이 가서 공부할 것이라고만 생각해 왔었다.
영감을 주고 경쟁할 만한 상대가 없어지다니.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애는 매슈가 병약해졌다는 걸 알게 됐다. 지난해보다 흰머리도 부쩍 늘었다. 매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앤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저 마릴라 아주머니, 매슈 아저씨는 건강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아. 이번 봄에만 심장 발작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근데도 통 쉬려고 하질 않으신다. 요즘 오라버니가 많이 걱정돼. 최근 들어 조금 좋아지긴 했다만 일꾼도 새로 구했거든. 오라버니가 휴식을 취하면서 몸이 나아지길 기도해야지. 이제 너도 왔으니 네가 오라버니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구나. 애는 식탁 쪽으로 몸을 기울여 마릴라의 얼굴을 자신의 두 손으로 보듬었다. 마릴라 아주머니도 예전 같지 않으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아주머니도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제가 왔으니 좀 쉬세요. 오늘 하루만 밖에 나가서 정든 곳들을 둘러보고 꿈꾸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런 다음엔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마릴라는 앤을 보며 다정스레 미소 지었다. 일 때문이 아니다. 두통 때문이지. 요즘 들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거든. 눈 뒤쪽 부위에서 말이야. 스펜서 선생은 안경 때문이라고 호들갑을 떠는데 별로 차도가 없어. 6월 말쯤에 유명한 안과 의사가 온다고 하니 그분께 진료를 받아볼까 한다. 이젠 편히 글을 읽거나 바느질도 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는데 넌 퀸스에서 정말 잘 해냈다. 1년 만에 교사 자격증을 따내고 에이블이 장학금까지 받다니. 린드 부인은 여자한테 고등교육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레이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애비 은행에 대해 뭐 들은 거 없니? 아, 은행이 휘청거린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왜 그러세요? 레이첼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난주에 여기 와서 그런 소문이 돈다고 했어. 매슈 오라버니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우린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그 은행에 예치해뒀거든.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말이야. 난 오라버니한테 세이빙 은행에 예치해두자고 했는데 에비 씨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친한 친구셨잖니. 그래서 늘 그분이랑 거래를 해왔거든. 에비 씨가 있는 은행이면 끄떡 없다고 그랬지. 그렇지만 그분은 몇 년 전부터 명목상으로만 사장인 것 같던데요? 그분은 연세가 많으세요. 그분의 조카가 실제로 은행을 운영하고 계시죠. 레이첼이 그 말을 하길래 난 오라버니에게 은행에 가서 돈을 빼오자고 했거든. 그랬더니 생각해보자고 하는 거야.
하지만 러셀 씨가 어제 오라버니를 만나 은행이 끄떡없다고 그랬던 모양이야. 애는 바깥 세계의 친구들과 멋진 시간을 보냈다. 구름 한 점 없었고 꽃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애는 과수원에서 황홀한 시간을 보냈다. 목사님 사택에 들러 앨런 사모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저녁 무렵이 돼서는 매슈와 함께 목초지로 나가서 소를 몰고 왔다. 노을이 드리워진 숲은 아름다웠고 따뜻하고 찬란한 빗줄기가 서쪽 골짜기 사이로 스며들었다. 매슈는 머리를 숙인 채 천천히 걸었고 그 옆에는 키가 큰 소녀가 걷고 있었다. 앤이 투정 부리듯 말했다. 매슈 아저씨,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좀 쉬엄쉬엄 하시지 그러세요. 대문을 열어 소를 안으로 들여넣으며 매슈가 입을 열었다.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구나.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인데 그 사실을 자꾸 잊게 되는 것 같아. 난 늘 일을 해왔잖니. 그래서 차라리 이게 더 편하단다. 앤이 속상한 듯 말했다. 제가 아저씨가 원했던 남자아이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으면 지금쯤 제가 많이 도와드렸을 거고 아저씨의 부담도 많이 덜어드렸을 텐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생각해요. 매슈는 앤의 손을 다독였다. 앤, 사내 녀석 12를 준대도 난 너를 택할 것 같구나. 남자아이 12보다 네가 낫다는 걸 기억해 두거라. 에이블이 장학금을 탄 것도 남자아이가 아니잖니. 여자애라고. 그것도 나의 꼬마 앤이 받았지. 난 네가 무척 자랑스럽단다. 매슈는 정원으로 들어서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앤은 방에 올라간 뒤 창문을 열고 한참을 앉아 지난 날을 떠올리고 다가올 미래를 꿈꾸었다. 눈의 여왕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고 비탈 과수원집 너머에 있는 늪에서는 개구리들이 울어댔다. 애는 은빛 찬란하고 평화로운 그날 저녁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앤의 인생에 슬픔이 들이닥치기 하루 전이었다. 차갑고 신성한 슬픔의 손길이 스쳐간 이후 앤의 삶은 더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37장 죽음의 사신. 오라버니, 괜찮아요? 어디 아픈 거예요? 당황한 마릴라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앤이 하얀 수선화를 한아름 안고 복도로 들어오던 무렵 매슈는 구겨진 서류를 손에 움켜쥔 채 현관 문턱에 서 있었다. 매슈의 낯빛은 어두웠고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애는 꽃을 내던지고 부엌을 지나 매슈에게 달려갔고 마릴라도 곧장 달려왔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한 발 늦었다. 매슈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그는 문 앞에서 쓰러져 버렸다. 그날 이후로 애는 오랫동안 하얀 수선화의 향을 즐길 수 없었다. 마릴라가 숨을 헐떡였다. 앤! 오라버니가 쓰러졌어. 가서 마틴을 불러와. 당장. 지금 마구간에 있어. 우체국에서 막 돌아온 일꾼 마틴은 서둘러 의사를 부르러 갔다. 그리고 가는 길에 비탈 과수원집에 들러 베리 씨 부부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그곳에 잠깐 들른 린드 부인도 달려왔다. 앤과 마릴라는 정신을 잃은 매슈를 깨어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린드 부인은 앤과 마릴라를 침착하게 밀어두고 그의 맥박을 짚었다. 그리고 귀를 그의 심장에 갖다 댔다. 린드 부인은 슬픔에 가득 찬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는 두 여인을 측은하게 바라봤다. 마릴라, 아무래도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주머니, 지금 설마. 애는 끔찍한 단어를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다. 앤의 낯빛이 파리해졌다. 얘야,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구나. 매슈의 얼굴을 보렴. 난 이런 안색을 많이 봐왔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애는 매슈의 고요한 얼굴을 바라봤다. 위대한 생명이 봉인되는 순간이었다. 의사는 매슈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라 고통 없이 저 세상으로 갔을 거라고 말했다. 갑작스런 충격이 원인이었을 거라고 진단했다. 충격의 비밀은 매슈가 손에 쥐고 있던 서류에 있었다. 그 서류는 마틴이 그날 오전 우체국에서 가져다 준 것이었는데 애비 은행의 파산에 관한 것이었다. 매슈의 사망 소식은 에이벌리의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하루 종일 친구들과 이웃들이 초록 지붕집에 들렀고 고인과 유가족을 조문하려는 사람들이 다녀갔다. 내성적이고 조용하던 매슈 커스버트가 처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된 것이었다. 창백한 죽음의 왕좌가 그에게 다가와 왕관을 씌운 듯 했다. 고요한 밤이 초록지붕집에 찾아들었고 이 오래된 집은 정막에 빠져들었다. 매슈의 시신은 관에 담겨 응접실의 한 편을 차지했다. 잿빛 머리카락이 그의 파리한 얼굴을 둘렀고 마치 즐거운 꿈을 꾸는 듯 매슈는 살포시 미소 짓고 있었다.
꽃들이 그를 둘러쌌는데 그의 어머니가 신혼 시절 정원에 심어둔 오래된 꽃들은 매슈가 늘 말없이 사랑하던 것이었다. 애는 그 꽃들을 꺾어다 매슈의 품에 안겼다. 애니 매슈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다. 앤의 새하얀 얼굴은 눈물이 말랐고 침울함이 가득했다. 베리 부부와 린드 부인이 그날 밤 초록지붕집에 함께 있어 주었다. 다이애나는 동쪽 다락방으로 올라와 창가에 앉아있는 앤에게 살포시 말을 걸었다. 앤, 오늘 밤에 나 여기서 잘까? 앤은 다이애나의 얼굴을 애잔하게 바라봤다. 고마워, 다이애나. 하지만 혼자 있고 싶어. 부디 오해하진 말아줘. 난 괜찮아. 매슈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난 뒤로 한순간도 혼자 있지 못했어.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 침묵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려고. 아직 실감이 안 나거든. 매슈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다가도 또 한편으로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그 후로 계속 내가 고통받아온 사람인 것 같기도 해. 다이애나는 앤이 하는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차라리 목 놓아 탄식하는 마릴라의 모습이 앤의 메마른 고통보다 더 이해하기 쉬웠다. 그럼에도 다이애나는 앤이 슬픔의 밤을 홀로 보낼 수 있도록 기꺼이 자리를 비워주었다. 앤은 홀로 있으면 눈물이 터질 줄 알았다. 앤이 너무도 사랑하고 그녀에게 그토록 다정하게 대해주었던 매슈인데 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건 끔찍한 일이었다. 매슈는 바로 전날 석양 아래로 그녀와 함께 걷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은 아래층 어두운 방에서 오사카리만큼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럼에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어두운 창가에 기대어 언덕 너머로 밝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앉을 때에도 눈물샘은 말라 있었다. 그녀가 고통과 격정에 지쳐 잠들 때까지 끔찍한 고통이 이어질 뿐이었다. 애는 한밤중에 잠이 깼다. 주변을 돌아보니 여전히 고요하고 어두웠다. 하루 동안의 기억이 슬픈 파도처럼 앤을 덮쳐왔다. 매슈가 그녀를 향해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전날 밤 대문 앞에서 헤어지며 나의 꼬마 앤,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제야 눈물이 흐르더니 이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다.
앤의 울음소리를 들은 마릴라가 앤을 위로하러 방으로 들어왔다. 저런, 울지 마라, 앤. 그렇다고 매슈 오라버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니. 울어도 소용없어. 물론 나도 별 수 없었지만 말이야. 나에겐 늘 자상하고 착한 오라버니였는데. 하지만 이것도 하늘의 뜻이겠지. 그냥 울게 해주세요, 아주머니. 통증을 느끼는 것보다 우는 게 덜 아프니까요. 절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다이애나에게 같이 있어달란 말은 못했어요. 그 애는 다정하고 좋은 아이죠. 하지만 이건 다이애나의 슬픔이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의 제 심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들의 슬픔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와 저의 슬픔이죠. 이제 매슈 아저씨가 안 계시는데 우린 어쩌면 좋아요? 앤,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니. 네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야. 앤, 내가 그동안 너에게 엄하고 매정했다는 거 안다. 그렇다고 내가 매슈만큼 널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다오. 말이 나온 김에 털어놓을게. 난 원래 속마음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잖니. 하지만 이런 일이 닥치니 차라리 더 쉬워지는구나. 난 널 내 핏줄만큼 사랑한단다. 넌 초록지붕집의 기쁨이자 위안이었어. 이틀 뒤 매슈 커스버트는 농장 문을 지나 그가 일군 밭과 사랑했던 과수원, 직접 심은 나무들을 뒤로 한 채 이 세상과 작별했다. 그리고 에이벌리는 평안을 되찾았다. 초록 지붕집도 과거의 일상과 일과를 되찾았지만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여전했다. 매슈 없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간다는 것이 애는 새삼 서글프게 느껴졌다. 애는 전나무 숲 뒤로 태양이 떠오르고 정원에서 연분홍빛 꽃봉오리가 필 때면 기쁨으로 벅차 올랐고 다이애나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때면 웃음이 절로 났다. 애는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왠지 부끄럽고 죄스러웠다. 꽃들은 피어났고 우정과 사랑도 전혀 시들 줄 몰랐으며 앤의 상상력과 설렘도 여전했다. 앤은 어느 날 저녁 앨런 사모님과 목사님 사택을 산책하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매슈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도 삶의 즐거움을 느낀다는 게 뭔가 죄스러운 느낌이에요. 매슈 아저씨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과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흥미진진한 거 있죠? 오늘은 다이애나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줬는데 전
그만 웃음보가 터졌어요. 다시는 웃을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앨런 사모가 다정하게 말했다. 매슈가 살아계셨을 때 네 웃음소리를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분은 네가 주변에서 기쁨을 찾는 모습을 좋아하셨어. 지금 매슈는 우리 곁에 없지만 네가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지내길 원하실 거야. 앤이 꿈꾸는 듯 말했다. 전 오후에 매슈 아저씨 무덤가에 장미를 심었어요. 하얀 스코틀랜드 장미를요. 매슈 아저씨의 어머님이 아주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가져온 건데 매슈 아저씨가 그 장미를 제일 좋아하셨거든요. 가시 돋친 줄기에 앙증맞고 달콤한 꽃이 피죠. 매슈 아저씨의 무덤가에 그 꽃을 심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분 가까이에 심어 놓으니까 왠지 매슈 아저씨를 기쁘게 해드린 것 같았거든요. 매슈 아저씨가 천국에서도 그 꽃들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여름 내내 매슈 아저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작은 하얀 장미들의 영혼이 아저씨를 만나고 왔는지도 모르죠. 전 이제 집에 가야 돼요. 마릴라 아주머니께서 홀로 계시거든요. 날이 어두워지면 더 적적해 하세요. 네가 학교로 떠나면 마릴라가 더 쓸쓸해 할 텐데 걱정이구나. 앨런 사모가 말했다. 애는 대답하지 못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천천히 초록지붕 집으로 돌아왔다. 마릴라는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앤이 마릴라의 옆에 가서 앉았다. 두 사람 뒤로 문이 열려 있었고 문이 닫히지 않도록 끼워 놓은 분홍빛 조가비의 매끄러운 껍데기 안쪽에 나선형 무늬가 바다의 일모를 떠오르게 했다. 애는 연노랑빛 인동덩굴 줄기를 모아서 머리에 꽂았다. 애는 머리 위에서 달콤한 향기가 퍼지는 걸 좋아했다. 움직일 때마다 마치 하늘의 은총을 받는 기분이 들었다. 마릴라가 말했다. 네가 외출한 동안 스펜서 선생님이 잠깐 들르셨다. 안과 의사가 내일 샬롯타운에 오니까 꼭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할 것 같구나. 이번엔 내 시력에 꼭 맞는 안경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내가 집을 비우는 동안 혼자 있어도 괜찮겠니? 마틴이 시내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다림질할 것도 있고 빵도 구워야 되는데. 전 괜찮아요. 다이애나가 와서 같이 있어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림질도 하고 빵도 잘 구워 놓을게요. 손수건에 풀을 먹이는 일도 없을 거고 케이크에 진통제를 넣지도 않을 테니 염려 마세요. 마릴라가 웃었다. 네가 정말 실수투성이긴 했지. 머리 염색했던 것도 기억나니?
앤이 양갈래로 따은 머리를 만지며 웃었다. 그럼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머리 때문에 속상해하던 옛날을 생각하면 가끔 웃음이 나요. 그 당시엔 심각한 고민거리여서 웃을 수 없었잖아요. 머리카락과 죽은 깨 때문에도 얼마나 속상했던지. 이제 죽은 깨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제 머리가 젓갈색이라고 하죠. 조시 파이만 빼고요. 그 애는 어제도 글쎄 제 머리카락이 갈수록 빨개진다고 하더라고요. 검은 상복을 입으니까 더 빨갛게 보인다나요? 조씨도 선생님이 될 거라고 하니? 아니요. 조씨는 다음 학기에 퀸스로 돌아간대요. 무디 스퍼전과 찰리 슬론도요. 제인이랑 루비는 교사가 될 거고 둘 다 갈 학교가 정해졌어요. 제인은 뉴브리지로 가고 루비는 서쪽 지방 어딘가랬어요. 길버트도 교사가 된다지? 네. 그 애는 참 잘생겼더구나. 지난주 주일에 그 애를 교회에서 봤다. 키도 크고 남자답던걸. 그의 아버지의 젊을 때와 어쩜 그렇게 닮았던지. 존 블라이스는 어릴 때 참 착했어. 존과 난 꽤 친했단다. 사람들은 존이 내 남자친구라고 늘 했거든. 앤이 솔깃해져서 마릴라를 올려다봤다. 아주머니,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두 분은 왜... 싸웠어. 존이 사과를 했는데 내가 안 받아줬지. 화가 나서 그 애를 약 올려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존은 다신 돌아오지 않더라고. 블라이스 집안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 근데 아쉽더라고. 기회가 왔을 때 용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머니도 인생에 낭만적이었던 시기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날 보면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지? 하지만 사람은 겉으로 봐선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은 나와 존에 대해 잊었지. 나도 잊었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길버트를 보니까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구나. 38장 길모퉁이. 이튿날 마릴라는 시내로 갔다가 저녁이 되어서 돌아왔다. 앤이 비탈 과수원 집에 다이애나를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자 마릴라가 부엌에서 손으로 이마를 짚고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낙심한 듯한 태도에 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애는 마릴라가 이토록 기운 없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많이 피곤하세요? 마릴라가 힘없이 앤에게 말했다. 잘 모르겠구나. 그러고 보니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안과 의사는 만나보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만나봤다. 진찰을 하더니 앞으론 책도 읽지 말고 바느질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구나. 뭐든
일을 하면 눈에 안 좋을 거래. 울지 않도록 조심하라고도 하더구나. 안경을 줬는데 이걸 쓰면 눈이 더 나빠지진 않을 거고 두통도 없어질 거래.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6개월 내로 실명할 수도 있다고 하더구나. 눈이 먼다니. 앤, 상상이 되니? 깜짝 놀라서 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러나 이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희망적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안경을 잘 쓰면 시력도 더 나빠지지 않을 거고 두통도 낫게 될 거라고 하셨으니 그건 좋은 일이죠. 그다지 희망적으로 들리지 않는구나. 책과 바느질 없는 삶이라니. 차라리 눈이 멀거나 죽는 게 낫겠어. 그리고 우는 건 말이야. 외로우면 저절로 눈물이 흐른다고. 하지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니? 차 한 잔만 가져다 줄래? 난 오늘 완전히 맥이 빠져버렸어. 이 일에 대해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해. 사람들이 찾아와 꼬치꼬치 캐묻고 동정하며 수군거리는 건 못 참아. 애는 마릴라가 저녁 식사를 마치자 빨리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다고 다독였다. 그런 다음 저 자신도 동쪽 다락방으로 가서 어둑한 창문 곁에 앉아 외로이 눈물을 떨어뜨렸다. 에이벌리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던 그날부터 왜 자꾸 슬픈 일들이 생기는 건지. 그때만 해도 앤에겐 희망과 기쁨이 가득했고 미래는 장밋빛 약속들로 충만했는데 그때 이후로 좋기 몇 년은 지난 것 같았다. 그럼에도 잠들기 전 앤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고 마음은 차분해졌다. 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대담히 맞서고 그것을 진솔하게 받아들일 때 임무와도 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릴라는 앞뜰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들어왔다. 그 사람은 카모디에서 온 존 세들러였다. 애는 그 사람이 마릴라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아주머니의 표정이 저럴까 의아했다. 아주머니, 세들러 씨는 왜 오신 거예요? 마릴라는 창가에 앉아 앤을 지그시 바라봤다. 마릴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초록지붕집을 판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 그래서 사고 싶다고 하셨어. 네? 판다고요? 초록지붕집을 판다니요? 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주머니, 진심은 아니시죠? 앤, 다른 방법이 없잖니. 나도 고민을 많이 해왔다. 내 눈만 건강했다면 나도 여기 살면서 일꾼을 들여 살림도 하고 밭일도 하겠지. 하지만 이젠 그럴 수 없잖니.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워. 나도 이 집을 팔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 그때는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동안 모은 돈은 전부 은행에 예치해뒀고 지난 가을엔 매슈 오라버니가 어음을 좀 쓴 것도 있어. 린드 부인은 농장을 팔고 새 집을 얻으라고 하더구나. 집을 판들 큰 돈이 되진 않을 거야. 집이 작고 낡았잖니. 그래도 나 혼자 지내는 데는 그럭저럭 되지 않을까 싶어. 네가 장학금을 받아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단다. 다만 네가 방학이 되어도 올 집이 없다는 게 너무 미안하구나. 그래도 넌 잘 견뎌낼 거야. 아주머니, 초록 지붕 집은 파시면 안 돼요. 나도 그러고 싶구나. 하지만 네 눈으로 직접 보렴. 난 여기서 홀로 지낼 수 없어. 외로워서 힘들 거다. 그리고 내 시력도 문제고. 아주머니 혼자 여기 머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전 레드먼드로 안 갈래요. 아니, 레드먼드에 안 가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마릴라는 자신의 야위인 얼굴에서 손을 떼며 앤을 바라봤다.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장학금을 받지 않겠어요. 아주머니가 시내에 다녀오신 날 밤에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제가 편찮으신 아주머니를 홀로 두고 어떻게 떠나요? 지금껏 제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저도 생각 많이 했고 계획도 짜봤어요. 제 계획은 이래요. 베리 아저씨가 내년에 우리 농장을 빌렸으면 하세요. 그러니 농장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전 교사가 될 거예요. 이곳 학교에도 지원서를 넣었어요. 이사회에선 길버트 블라이스를 채용하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요. 그래도 카모디 학교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어젯밤에 상점에 들렀더니 블레어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에이벌리 학교만큼 편하진 않겠지만 날씨가 좋을 땐 이곳에 살면서 마차를 타고 카모디로 출퇴근하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겨울이라고 해도 금요일엔 집에 올 수 있고요. 그러니 말은 절대 파시면 안 돼요. 전 이미 계획을 다 세웠다고요. 그리고 책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혼자 외롭게 지내실 일은 없을 거란 거죠. 마릴라 아주머니, 저희 둘이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여기서 살아요. 마릴라는 꿈꾸는 여인처럼 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앤, 네가 여기 있어준다면 나는 좋지. 나도 알아. 하지만 나 때문에 널 희생시킬 수는 없어. 그건 끔찍해. 앤이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희생이라뇨. 초록 지붕집을 파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게 제일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 소중한 집을 지켜야 돼요.
전 마음 먹었어요. 레드먼드로 가지 않을래요. 전 여기에 머물면서 교사 일을 할 거예요. 하지만 네 꿈은 어쩌고. 그리고 전 예나 지금이나 야심차요. 다만 목표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전 훌륭한 교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의 눈도 지켜드릴 거고요. 집에서 저 혼자 대학 과정을 공부해 볼까 해요. 정말 계획이 많죠. 전 이곳에서의 생활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퀸스를 졸업했을 땐 제 미래가 곧게 뻗은 대로 같았어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를 보게 될 거라 생각했죠. 지금은 길 모퉁이에 서 있어요. 이 모퉁이를 돌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진 저도 모르죠. 하지만 멋진 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어요. 길 모퉁이 그 자체만으로도 멋지잖아요. 길 너머의 풍경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초록빛의 영광이 있을지, 부드럽고 화사한 빛과 어둠이 있을지, 새로운 풍경, 새로운 아름다움 같은 거 말이에요. 저 멀리에선 어떤 언덕과 골짜기가 붙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도 네가 포기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마릴라는 장학금을 두고 말했다. 하지만 절 말리실 순 없어요. 전 16살 반이고 고집 불통이잖아요. 앤이 웃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절 가엾게 여기지 마세요. 전 초록 지붕집에 머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기쁜걸요. 그 누구도 아주머니와 저만큼 초록 지붕집을 사랑할 순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거라고요. 네가 정말 복덩이구나. 너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기분이야. 내가 널 대학에 꼭 보내야 하는 건데. 하지만 나도 알아. 나로선 널 말릴 수 없다는 걸. 그러니 더는 말하지 않으마. 그리고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앤 셜리가 대학을 포기하고 초록 지붕집에 남아 교사가 되기로 했다는 소문이 에이벌리에 퍼졌고 이에 대해 수군대는 말들도 많아졌다. 마릴라의 시력에 대해 아는 게 없는 이웃들은 마릴라가 어리석다고 말했다. 앨런 사모의 생각은 달랐다. 잘 선택했다는 격려에 애는 기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마음씨 고운 린드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밤, 린드 부인이 초록 지붕집에 들렀던 날, 앤과 마릴라는 따뜻하고 향기로운 여름 노을을 즐기며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노을 지는 무렵에 그곳에 나와 앉아 있기를 좋아했다. 하얀 나방들이 정원을 날아다녔고 민트 향이 주변을 가득 메웠다. 린드 부인은
문 옆에 놓인 돌 의자에 앉아 있었다. 피로와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의자 뒤로는 분홍색과 노란색의 접시꽃들이 길쭉길쭉 피어 있었다. 앤, 네가 대학을 포기했다는 소식 들었다. 잘했구나. 여자가 그 정도 공부했으면 된 거야. 머릿속에 라틴어와 그리스어 같은 쓸데없는 것들을 넣어서 뭐 하겠니? 하지만 전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할 건데요. 초록 지붕집에서 학사 과정을 공부하려고요.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전부 독학으로 해볼까 해요. 린드 부인은 깜짝 놀라며 두 손을 치켜들었다. 뭐라고? 너 죽을 작정이니? 아니요, 전혀요. 하지만 전 해볼 거예요. 겨울밤은 기니까 시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카모디에 가서 교사 생활을 할 거예요. 글쎄다. 난 네가 에이벌리에서 교사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사회에서 널 채용하기로 결정했거든. 애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 린드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길버트를 채용한 거 아니었어요? 그랬지. 그런데 길버트가 네가 지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사회를 직접 찾아갔나 봐. 어젯밤에 학교에서 회의를 한 것 같아. 글쎄, 길버트가 자신이 지원을 취소할 테니 널 대신 뽑아달라고 했단다. 길버트는 화이트 샌즈에서 교사 생활을 할 거래. 널 위해서 양보한 거지. 네가 마릴라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걸 아니까. 어쩜 그렇게 착하고 사려 깊은지. 진정한 희생이었다고. 화이트 샌즈에 가면 하숙비도 들잖아. 그 애는 대학 갈 학비도 저 혼자 벌어야 하잖니. 어쨌든 이사회에선 널 채용했다고 하더구나. 토머스가 와서 얘기해 주는데 너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입이 어찌나 근질거리던지. 이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길버트가 그런 희생을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이제 와서 말려도 소용없을걸? 이미 화이트 샌즈 학교 이사회에 서명을 한 것 같던데. 네가 거절해도 그 애한테 도움될 게 하나 없어. 그러니 네가 에이벌리 학교를 맡으렴. 넌 잘할 거다. 그날 밤 린드 부인은 토머스에게 말했다. 마릴라 커스버트가 엄청 유해졌지 뭐예요? 다음 날 저녁 애는 매슈의 무덤가를 찾아가 생화 몇 송이를 꺾어 얹어놓고 스코틀랜드 장미에 물을 주었다. 그곳에 평온함이 마음에 들어 애는 날이 저물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다. 포플러 잎사귀들이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바스락거렸다. 무덤가에 자라난 잡초들에게 말을 거는 것만 같았다. 애니 자리에서 일어나 빛나는 호수를 따라 긴 언덕을 내려가던 무렵에는 이미 해가 졌고 에이벌리의 풍경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먼 옛날의 평화가 머무는 곳 같았다. 공기는 신선했고 바람은 상쾌했으며 토끼풀 들판을 따라 살랑대고 있었다. 나무 틈새로 집안에서 새어나온 불빛들이 이곳 저곳을 밝게 비추었다. 멀리 찰랑대는 파도와 안개에 자욱한 자줏빛 바다가 놓여 있었다. 서쪽 하늘은 부드럽게 어우러진 색으로 찬란히 빛났고 연못은 이 모든 빛깔을 더 부드럽게 비춰주었다. 이 아름다움에 애는 감격하여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사랑하는 나의 오랜 세상아, 넌 정말 사랑스러워. 내가 네 안에 살고 있다는 게 정말 기뻐. 언덕을 절반쯤 내려왔을 때였다. 키 큰 청년 하나가 휘파람을 불며 블라이스댁 농장 대문으로 나왔다. 길버트였다. 앤을 알아보자 그는 휘파람을 멈췄다. 그는 예의 바르게 모자를 벗었지만 앤이 멈춰서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쳐 갔을 것이다. 앤은 얼굴을 붉혔다. 길버트, 나 때문에 학교 포기해 준 거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애야. 내가 정말로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길버트는 앤이 내민 손을 기쁘게 잡았다. 별로 큰일도 아니었는걸. 앤, 내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다. 우리 그럼 이제 친구할 수 있는 거니? 옛날에 내가 저지른 실수는 완전히 용서한 거니? 앤은 웃으며 잡은 손을 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연못가에서 이미 용서했는걸? 그땐 나도 몰랐어. 내가 워낙 고집불통이잖니. 솔직히 고백하면 그날 이후로 계속 후회하고 있었어. 길버트가 기쁘게 말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좋은 친구가 되는 거다. 처음부터 우린 좋은 친구가 될 운명이었다고. 네가 그동안 그걸 거부한 것뿐이지. 우린 여러모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공부는 계속 할 거지? 나도 마찬가지야. 가자. 집까지 데려다 줄게. 마릴라는 앤이 부엌으로 들어오자마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앤을 쳐다봤다. 오솔길로 같이 걸어온 애가 누구니? 길버트 블라이스예요. 베리신의 언덕에서 만났어요. 앤은 얼굴이 붉어졌다는 걸 깨닫고 당황해했다. 네가 길버트랑 그렇게 친한 줄 몰랐는걸? 문 앞에서 30분 동안이나 서서 이야기를 할 정도라니. 마릴라가 놀리듯 미소 지었다. 우린 좋은 경쟁자였어요. 하지만 앞으론 더욱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30분이나 거기 있었어요? 고작 몇 분이 지난 줄 알았는데. 하긴, 지난 5년 동안 대화를 못 나눴으니 할 말이 많을 수밖에요.
그날 밤, 애는 기쁘고 만족스런 마음으로 창가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산들 바람이 벚나무 가지를 부대꼈고 민트 향이 그녀의 코를 찔렀다. 골짜기의 뾰족한 전나무 위에선 별들이 반짝거렸고 다이애나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도 나무들 사이에서 언뜻언뜻 비쳤다. 퀸스에서 돌아와 창가에 앉았던 그날 밤 이후로 앤의 미래는 좁혀졌다. 하지만 그녀의 발 앞에 놓인 길이 좁다 한들 앤은 그 길에 소소한 행복의 꽃들이 활짝 피어 있다는 걸 알고 있던 터였다. 전심을 다해 일하고 가치 있는 꿈을 품고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줄 것이 아닌가? 상상력과 꿈으로 가득 찬 앤의 세계를 그 무엇도 앗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길에나 모퉁이가 있었다. 앤이 부드럽게 속삭였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세상은 평안하네.